이 조선이라는 이 문자는 엄청난 문자입니다. 여기에 모든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종묘가 어디에서 처음 생겼나 해서 물었습니다. 지가. 인류들에게 이제 종묘의 행위죠. 종묘가 생긴 거. 지가 볼 때는 이 고양시 때 묘자가 생기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생겼는가 해서 지가 물었습니다. 인류에게 종묘의 행위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디일까요? 하고 지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효도 생기고 제가 볼 땐 동양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AI 대답입니다. 종묘의 개념, 즉 조상을 기리고 숭배하는 의례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고대 사회의 형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상 숭배 의식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묘는 이러한 조상 숭배의 중심으로 왕족이나 중요한 인물들의 영혼을 모시고 그들의 보호와 지혜를 기원하는 의례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 제사장이 신과 하늘과 이 조상님들이 돌아가시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다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인간들하고 연결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종묘와 같은 조상 숭배 의식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고대 문명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동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이제 고대 중국을 얘기합니다. 조상 숭배의 중요한 전통을 가진 중국에서는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부터 종묘와 같은 조상 숭배 사당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주나라의 종묘 의식은 국가적 행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도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이 중요한 예배 장소로 여겨졌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3. 고대 이집트의 예를 들읍니다.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함께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 이루어졌으며 죽은 자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예를 들읍니다. 한국의 경우입니다. 고대 조선이나 고구려와 같은 초기 국가에서도 조상 숭배가 중요한 국가 의례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는 이를 개성하여 종묘라는 공식적인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결국 종묘와 같은 조상 숭배의 의례는 농경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류의 사회적, 종교적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류가 자연과 조상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 삶의 질서를 세우고자 한 본능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나라, 주나라는 배달 시대보다 훨씬 후의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 시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시가 종묘를 묘자가 거기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나라, 주나라는 그 후에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더니 AI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상나라와 주나라는 배달 시대보다 후대에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배달 시대는
단군 신화에서 유래한 고대 국가로 상과 주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존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달 시대는 흔히 고조선 이조의 시기로 여겨지며 고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문화적 전환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과 주나라는 배달 시대 이후로 주로 기원전은 이제 BC죠. 1600년대 이후에 존재했던 중국 고대 왕조들이기 때문에 배달 시대와는 시간적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배달 시대는 상나라보다 앞선 문화적, 문명적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고양시 때 종묘에 묘자가 생깁니다 했더니 AI 대답입니다. 고양시 시기에 종묘에 묘자가 생겼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조상 숭배와 관련된 개념이 문자로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묘자는 조상이나 중요한 인물을 모시는 사당을 뜻하는데 이는 그 시기에 이미 조상 숭배가 중요한 사회적 종교적 행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고양시 시대는 종묘와 같은 중요한 의례적 공관과 관련된 개념이 형성되고 발전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몇 천 년 후에 공자가 나타나지 우리 이 고조선 때, 배달조선 때 전부 다 이 묘자나 종자가 그때 다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고양시 때 풍백우사를 두고 황제는 중국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황제를 구름으로, 염제는 신농시를 얘기합니다. 염제를 불로, 공공시는 당군군을 얘기합니다. 공공시를 물로 지정했습니다. 했더니 AI의 대답입니다. 고양시 시기에 풍백우사를 두고 황제,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죠. 황제를 구름으로, 염제를 불로, 신농시죠. 염제를 불로, 공공시, 당군곤입니다. 공공시를 물로 상징한 해석은 매우 상징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 요소와 통치자 그리고 신화적 인물들을 연결하는 고대 세계의 질서와 관련된 사고 방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풍을 또 얘기합니다. 풍, 바람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연 요소로 고양시 시기에 바람의 역할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 이제 백을 얘기합니다. 백우사를.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지책을 맡았던 인물들이며 각각의 역할과 상징이 고양시 시기에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황제를 구름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황제는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 여겨졌으며 구름은 하늘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연 현상입니다. 이를 통해 황제가 하늘의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염제, 그러니까 신농시죠. 염제를 불로, 이 염제는 불이 신으로 여겨지며 농업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둘은 문명의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염제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공공시를 물로, 이 공공시는 제가 당군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대로 그 선조님들부터 물을 다스렸던 집이 했대요. 그래서 홍수도 그래서 홍수 때도 이 당군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공공시를 물로, 공공시는 신화 속에서 종종 홍수와 관련된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때로는 자연의 파괴적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자연과 그리고 통치자의 역할을 고대의 신화적, 철학적 관점에서 연결한 것으로 고양시 시기의 사상과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볼 때. 지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시를 물로, 대호시는 용으로 관직의 명칭을 지었다는 내용이 금문신고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AI 대답입니다. 고양시 시기에 공공시를 물, 대호시를 용으로 하여 관직의 명칭을 지었다는 것은 자연과 신화적 존재를 관직 체계와 연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자연의 힘과 고대 사회의 통치 체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공공시를 물로 한 것은 공공시가 물로 관련된 존재로서 자연의 힘을 상징했음을 나타내며 물의 속성과 공공시의 역할을 결합한 관직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국 학자들은요, 이 공공시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들 합니다. 이 대호시를 용으로 한 것은 용이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존재로 권력과 신비로움을 상징했음을 나타냅니다. 용은 동아시아 전통에서 왕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금문신고에서 밝혀졌다는 것은 고대 문명에서 자연과 신화적 상징을 통해 통치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대 사상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해서 하여튼 너무 고맙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셔서. 지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천만에요.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가 그냥이 아니고 조선에 담긴 그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조선의 이 명칭을 갖고 있는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하여튼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